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30일, 10월 30일 오늘도 3% 상승해서 끝났고요. 103,6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가는 한 10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만 원을 넘는 이 상황에서 약간 주춤했는데 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걸 보면 그렇게 뭐 10만 원이 뭐 크게 뭐 다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왜 그런지는 제가 이야기 계속 드렸습니다.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계속 되고 있고, 이름에 따라서 미국 시장을 포함해서 미국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죠.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더라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계속 강해요. 왜 이런 상황이 나올까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엔비디아의 미래 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계속된다는 건 삼성전자에 대한 미래 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도 계속된다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언제 해야 될까? 요걸 생각해야 될 때지 팔아야 될 때가 아닌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여기 9월 달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라왔죠.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5월 달도 그렇고 4월 달, 뭐 3월 달 이때 당시에 바닥이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때 살 걸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주식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식은 올라오고 나서 사는 거예요. 제가 호재가 언제 터졌는지 그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자, 요때입니다. 7월 28일 이때 당시에 테슬라의 23조 원 수주가 터지면서 파운드리 쪽에 대한 문제가 100% 다 해결이 된 건 아니죠. 테슬라의 수주를 받았다 그래서 TSMC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미래 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졌다는 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8월 달 들어서 HBM에 대한 부분까지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하면서 파운드리 그리고 HBM 이 모든 것들이 대략 한 7만 원을 넘어가는 이 선에서 모두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신고가를 만들었는데 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달 정도 거치고 돌파한 결과 지금의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상황 되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계속 올라, 그리고 미국 시장이 오르는 과정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 호재거리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젠스당 CEO가 AI에 대한 그 수요 있죠.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를 2배 늘리는 상황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를 합니다. 엔비디아가. 그리고 여기도 오픈 AI예요. 오픈 AI가 필요한 건 데이터 센터예요. 데이터 센터에 가장 중요한 건 GPU가 되고요. GPU에 들어가는 것 중에가 HBM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게 HBM이 필요한 이 GPU, 그리고 GPU가 들어가야 되는 데이터 센터, 이 수요가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 여기 엔비디아가. 그쵸? 그 투자를 하면 오픈 AI는 데이터 센터를 얻고 투자를 한 돈으로 엔비디아 쪽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럼 돈은 하나가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요게 나중에 오픈 AI가 성과를 못 내면 버블이 터질 수 있겠죠. 그때 가면 버블이라는 논란이 지금보다 더 심하게 진행될 테니까. 근데 주식시장은 이렇게 먼저 나온다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실적을 보잖아요. 그럼 어때요?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5만 원대에서 10만 원을 넘어가는 한 100% 정도 상승이 나온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렇죠?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올라간 겁니다. 선반영된다는 거죠. 즉 앞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그렇죠, 지금 오픈 AI에 투자를 해서, 그리고 AMD도 오픈 AI와 이런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오픈 AI가 뭐 실적이 안 올라온다거나 성과를 못 냈을 때 그게 터질지언정 주가 상승이 먼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만났죠. 근데 만나고 나서는 먼저 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약간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언제 팔까 그게 아니라 언제 살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최고가에 팔라는 노력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최고가에 팔라고 하는 순간 내가 꼭지를 잡으려고 하거든요. 꼭지는, 그쵸? 최고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예상하고 여기가 맞겠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거 확인입니다. 그냥 확인하는 선에서 그냥 끝내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매도 구간을 잡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제가 실제 거래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자, 두산에너빌리티도 AI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전자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원전을 필요로 한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크게 보면 AI 쪽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렇죠? 왜? GPU 때문이니까. HBM GPU 들어가니까. 그리고 파운드리가 떴을 때 어디 들어가요?
당연히 AI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내용들에 필요한 게 뭐예요? 에너지예요. 그렇죠? 그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즉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매수하는 이 구간을 보시라고요. 매수하는 이 구간을 보면 어때요?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매수 구간 잡죠. 그리고 나서 수익 구간을 보면 151%, 여기 그쵸? 밑에 내려보면 188%씩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진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반등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 구간을 계속 잡았고 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3% 정도 떨어져서 끝났긴 했지만 매도한 물량이 없습니다. 10월 29일 날에도요. 뭐 다른 걸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바닥이 확인되고 나서, 확인은 반등을 해야 되니까 더 이상 안 빠지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그쵸? 그때 먼저 튀는 종목을 잡는 겁니다.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내용 보시면 어때요? 확인하고 반등세. 그랬을 때 76%의 강세 구간 이렇게 나온다. 지금까지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전체 시세를 다 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예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이 뒤에 보면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쭉 보면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 잡았고 34% 이렇게 나왔다. 하나만 더 볼까요? 반도체 쪽이니까 한미반도체. 자, 내용 보시면 지금 14만 원대인데 매수 구간 보면 어때요? 87,800원. 그리고 7월 1일 날에 13%의 수익 구간, 이것도 반등 확인하는 구간에서 매수 구간 잡았죠. 주식시장은 이렇게 최저가 또는 최고가에 팔라는 노력 자체를 안 하면 됩니다. 이것만 안 하더라도 수익 구간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삼성전자 지금 어때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만 원 갔다가 10만 원까지 빠져 팔면 됩니다. 그렇죠? 또는 15만 원까지 갔다가 13만 원까지 빠지면 팔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었던 거고, 삼성전자는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 아니다. 물론 단기간 상승폭이 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업종 보면 4,100포인트를 넘나드는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정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 조정 구간을 우리가 예상하지 말고 떨어지는 걸 보고 팔아도 늦지 않다. 그러려면 우리가 요 몸통 구간만 먹는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몸통 구간만. 몸통을 먹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몸통을 먹는, 즉 어떤 식으로 해야 몸통 구간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주도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도주는 먼저 올라간 종목이에요. 시장보다 강한 종목, 최소한 시장하고 동일선상에 있는 종목입니다. 시장보다 처지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시장은 신고가가 나왔어. 근데 지금 종목단에서 신고가가 안 나왔어. 그러면 그게 주도주라고 볼 수 있나요? 절대 없겠죠. 그렇죠? 그런 종목은 하면 안 됩니다. 올라와서 신고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갖다 땡기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이라도 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흔들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도 보면 최근에 2차 전지 같은 종목군들이 약간 튀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조정을 받았었던 게 29일 날 조정폭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후발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2차 전지는 약세 전환, 즉 코스피 보합, 코스닥 약세 마감이 됐는데 코스닥 약세의 이유가 2차 전지 약세 전환이 되었기 때문이다. 에코프로 그룹주, 그쵸?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한 5% 정도 하락 구간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쵸? 근데 삼성전자는 어때요? 강세, 하이닉스 강세 2에서 3%대. 주도주 반도체는 계속 강하다. 그리고 밑에 쭉 내려보면 시장도 이격 조정이 필요하지만 주도주는 상관없다. 순환매 때문이고 현재 조선주 강세 보면 알게 된다. 주도주 위주로 매매가 필요하다. 주도 섹터는 조선, 원전, 반도체, 로봇, AI 관련주 이 안에서 돌아간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아까 전에 보셨던 내용이죠. 자, 지금 보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87,800원에서 매수 구간 잡았는데 지금 얼마예요? 14만 원. 그렇죠. 한 70% 넘나드는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안 팔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4월, 5월, 6월, 그쵸? 한 7월 달 정도까지 13%의 수익 구간 만들었는데 이때도 바닥을 예상하지 않았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보셨던 두산에너빌리티나 그런 것들 어때요? 그쵸? 모두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 잡았고 신고가 이후에 매매가 진행이 된 겁니다. 신고가 이후에는 매매를 적극적으로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선주 굉장히 강한데 한화오션이에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아직까지 안 팔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 전에 수익 구간 보면 8월달 33%, 내려보면 57%, 2월달까지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론상으로는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그쵸? 올라가도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 근데 원래 그래요. 조선주 최근에 엄청나게 강했는데 계속 등락을 주다 보면 중간중간 내가 팔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단 말이죠. 근데 항상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신고가 종목들만 매매를 해야 된다. 신고가 종목군들만,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만, 내려가고 있는 걸 이제 다 빠졌겠지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 여기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당기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